안녕하세요. 아토피와 싸우는 사람들 진행하는 오원장입니다. 피부과학 개론 시작합니다. 그 시작은 피부의 구조와 POP, 에피더미스라 그러죠. 그리고 각질 형성 세포, 케라티노사이트입니다. 함께 보시죠.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과학 책 보면은요, 뻔하게 이 그림부터 이거부터 나옵니다. 피부의 구조 그림이죠. 너무 뻔한 거라서 식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안에는요, 어마무시하게 머리 아픈 그런 설명들이 감춰져 있는 거죠. 그럼 가볍게 준비 운동하는 의미로 이 피부의 구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제일 아래에 있는 거, 요거가 뼈입니다. 그리고 그 바로 위에는 근육이 있죠. 그리고 이 근육층 바로 위에 여기가 지방층입니다. 양심적으로 이거보다는 훨씬 두껍겠죠, 우리한테는. 그리고 이 지방층 바로 위에 있는 게 피부인데 요 레이어, 울퉁불퉁한 요 레이어까지를 진피라고 하고요. 진짜 피부.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요만큼을 표피라고 합니다. 여기는 더미스라고 하고 여기는 에피, 표피니까 에피더미스. 그리고 이 표피의 가장 마지막 층, 여기 돼지 껍데기 같이 돼 있는 거, 이거를 각질층이라 그러죠. 코니오사이트라고 해요. 각질층을 구성하는 세포를 각질세포 코니오사이트라고 합니다. 여기서 털이 시작되는 부위는 진피층, 그리고 여기 옆에 요거는 땀샘, 뭐 이 정도로 큰 그림 잡고요. 우리 인간적으로 피부의 기능으로 뭐 물리적 장벽 기능, 뭐 체온 보호, 뭐 피부의 넓이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. 바로 표피층, 에피더미스로 고고. 사실 진피층까지는요, 생리병리학적으로 신체 내부와 거의 동일한 환경들이 있다고 봐도 됩니다. 이 면역계부터 혈관, 뭐 림프관, 그 순환계라고 하죠. 그리고 신경계까지도 그렇게 다 거의 동일하게 있다고 보면 돼요. 그런데 표피는 정말로 제대로 된 보호막의 역할을 하는 아주 특별한 부위라고 봐야 됩니다. 아무튼 예전에는 그냥 단순한 비닐 포장지 같은 우리 인체 내부와 외부의 그 경계 정도로 그렇게 인식을 했지만 지금은 그 중요성이 깊게 이해된 그런 상황인 거죠. 이 그림에서 보면은요, 이 왼쪽은 현미경 사진이고요. 오른쪽이 좀 쉽게 표현한 일러스트예요. 이 제일 밑에 있는 거, 요 층까지가 더미스, 즉 진피층이라는 거죠. 더미스는 여기서 요 레이어 아래쪽을 의미합니다. 콜라겐, 엘라스틴 등의 그 단백질 조직이고 그 바로 위에 여기에 보라색으로 염색된 부위, 이쪽부터 위까지가 표피예요. 이 표피는요, 90%, 어떤 책에서는 95%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 95%가 각질 형성 세포, 케라티노사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, 나머지는 뭐 색소세포, 멜라노사이트 같은 거 있죠. 그리고 면역세포, 수지장세포 있죠. 란게란스 셀, 그리고 메리켈 셀 같은 감각세포 정도로 그 나머지가 구성이 됩니다. 그러니까 대부분 각질 형성 세포, 케라티노사이트로 구성된다. 얘네들 다 케라티노사이트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여기서 케라티노사이트, 즉 각질 형성 세포라는 거는요, 말 그대로 결국에 각질, 이쪽에 있는 이 각질, 이거를 만들어내는 세포라는 의미예요. 각질 있잖아요.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그렇게 혐오하는, 그래서 매일마다 벗겨내고 싶어 하는. 그런데 반대로 이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은 머리카락의 주 성분이기도 하죠. 우리 남성들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 탈모 때문에. 암튼 이 케라티노사이트로 구성된 상피 조직을 표피라고 하는 거고, 그 케라티노사이트가 기저층에서 태어나서 성숙하면서 변화하고 죽어서 껍데기만 남게 되어서 각질이 된 다음에 탈락하는, 그래서 먼지가 되는 그런 생로병사의 과정이 바로 표피가 죽어라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반복하는 그런 일입니다. 그리고 이 과정, 즉 케라티노사이트 각질 형성 세포의 생로병사의 과정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고 세포 내 내용물도 변하고 주변 환경도 변하는 그 연속적인 과정, 쭉 올라가면서 바뀌는 그 연속적인 과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누는데요. 그게 바로 기저층, 스터넘 베이잘, 그리고 유국층, 스터넘 스피노솜, 그리고 과립층, 스터넘 그래뉼로솜, 그리고 각질층, 스터넘 코니옴이라고 4단계로 나눕니다. 이 그림에는 루시덤이라 가지고 투명층도 나오는데요. 이거는 특정 부위에만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좀 설명할 때 빠져요. 다시 대충 이 그림에서 보면은요, 스터넘 베이잘, 즉 기저층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좁죠. 여기에 진피층 바로 위에 한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, 어떻게 보면은 이 스피노좀 유극층과 기저층은 별로 구분이 잘 안 되죠.
예, 그 다음에 유국증은 조금 두껍고, 즉 여러 겹이 쌓인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은 스터넘 그래듈로점, 과립이 있어서 과립층이라고 하는데, 이 과립층은 유국층보다는 좀 좁아요. 그리고 이 다음에 아주 높은 층을 쌓는 이게 바로 코니움, 각질층입니다. 이번 시간 공부할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각질 형성세포, 이 케라티노사이트입니다. 얘 이름 그대로 각질을 형성하는 세포라는 의미고요. 여기서 이 각질이라는 거는 표피 가장 마지막 층인 각질층을 구성하는 세포라고 하는 거죠.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. 그런데 그 코니오사이트, 각질세포의 내부는요, 케라틴이란 단백질로 꽉 차 있어요. 그래서 그 케라틴을 만드는 케라티니제이션을 하는 케라티노사이트가 표피 기저층부터 유국층, 과립층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 각질세포 코니오사이트를 만들어내는가 또는 각질세포로 최종 변화하는가를 알아보는 게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인 거예요. 자, 그럼 이 그림 눈으로 사진 콕 찍어두시고 그럼 먼저 제일 아래층인 이 기저층 베이절 레이어부터 자세하게 보시죠. 이 표피의 95%를 구성한다 그랬죠? 뭐가? 케라티노사이트가. 그 케라티노사이트가 탄생하는 층이 바로 기저층입니다. 여기서 요 레이어예요. 탄생을 한다. 세포가 탄생을 한다.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? 바로 줄기세포가 있는 거죠. 스템셀. 일단 진피층, 요 밑에 있는 더미스. 이 층은 결합 조직이에요. 커넥티브 티슈고 이 표피는 상피 조직, 에피세리얼 티슈입니다. 그 사이에, 그러니까 이 진피층과 표피층의 사이에는 베이스먼트 멤브레인, 즉 기저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. 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, 그게 여기서 여기까지 부위예요. 여기죠. 근데 이걸 그냥 라미나, 그러니까 그냥 판때기라고 하는 거고요. 이게 단단하기 때문에 라미나 덴사라고 하고 그 바로 위에 있는 또 하나의 라미나 판이 있는데 그건 루시다, 즉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투명판이라고 합니다. 즉 기저막을 형성하고 있는 거는 라미나 덴사 위에 라미나 루시나가 한 판 더 있다. 그래서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. 그런데 그거가 쫙 펼쳐져 있는 게 아니고요. 울퉁불퉁 돼 있어요. 여기서처럼 이렇게 울퉁불퉁, 울퉁불퉁. 그래서 이거를 표피윤기라고 해요. 그리고 이 표피윤기 밑에 있는 이 층, 진피층이죠. 여기를 유두상 진피라고 합니다. 이렇게 울퉁불퉁 되어 있어야지 진피하고 표피가 더 강한 결합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. 이렇게 딱 맞물려서. 안 그러면은 이 진피고 표피가 있을 때 어디 마찰이 생기면 싹 이렇게 아주 벗겨질 수 있잖아요. 그런데 강하게 결합을 하고 있으면은 마찰이 생길 때 이 두 개가 확 엇나가지 않겠죠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베이잘 라미나, 이 기저판, 여기에 헤미데스모좀, 이렇게 빨간 막대기 요거예요. 이런 헤미데스모좀이라는 본드로 표피 기저층의 케라티노사이트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. 진짜 본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여기 각질 형성 세포의 세포 안에 있는 케라틴 필라멘트, 요것들. 케라틴 인터메디에이트 필라멘트, 케라틴 중간 미세 섬유라고 하는데요. 그러니까 단백질 섬유라는 얘기겠죠. 이 섬유가 연결돼 있는 헤미데스모좀, 이거를 반교소체라고 합니다. 데스모좀, 이걸 교소체라고 하는데 이게 반쪽만 있어서 이게 양쪽에 같이 있으면 데스모좀인데 반쪽만 연결돼 있어가지고 헤미 데스모좀이라 그러거든요. 근데 사실 헤미데스모점이랑 데스모점은 좀 성분이 많이 다릅니다. 아무튼 그게 이 케라티노사이트 세포막에 있고 앵커링 필라멘트, 이 섬유로 필라멘트로 이 라미나, 이 판이랑 붙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밑은 진피층입니다. 이 정리하자면은 진피층 상부의 올록볼록한 기저판에 앵커링 필라멘트 뿌리를 내린 각질 형성 세포가 한 장 정도의 높이, 그러니까 싱글 레이어예요. 그 정도의 높이로 땡구리 모양이 아닌 1층짜리 네모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형태가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. 여기가 어디다? 표피 기저층, 베이절 레이어다. 그리고 이 베이절 레이어에 있는 각질 형성 세포는요, 일반적인 세포 내부의 기관들을 다 멀쩡하게 갖추고 있습니다. 혈기왕성하고 건강한 애들이에요. 그리고 얘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위로 올라가면서 마지막엔 결국 각질이 되어서 떨어지잖아요. 그건 무슨 말이에요? 새로운 애들이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? 즉, 이 기저층의 케라티노사이트는 유사 분열을 하는 줄기세포인 셈입니다. 이 세포액 안에 DNA가 복제된 다음에 핵이 먼저 두 개로 뿅 복사돼가지고 두 개로 나뉘는 거. 그러니까 일시적 분열세포라 그러거든요. TA. 트랜시언트 앰플리파잉 셀. 그게 되고 이 TA 셀이 왕성하게 여러 차례 계속 분열하면서 손오공 분신술을 부려서 위로 올라갑니다.
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. 결국 이 줄기세포는 계속 자리를 지키면서 기저층에 남아있고 이 나머지 분신들이 계속 생성돼서 만들어지면서 쌓이면서 유국층이라고 하는 다른 형태의 층을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여기 베이잘 레이어 요 밑에 있는 요게 바로 기저층이고 그 다음이 유극층, 프리클층이라 그러죠. 유극층입니다. 이 그림은 4개의 각각의 층을 설명하기 위한 거라서 여러 층이 중첩돼서 나오지 않지만 이 유극층, 그러니까 얘는 높게는 10층 정도까지 건물을 올립니다. 기저층에서 생성된 애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층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얘들은 세포 안에 일반 정상적인 세포의 구조물들 다 갖고 있어요. 뭐 세포핵, 그리고 뭐 리보점, 골지체 그런 것들 다 갖고 있는 거예요. 이건 무슨 소리냐면 뭔가 핵에서 DNA 전사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공장을 열심히 돌리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. 그리고 요 데스모좀, 요게 데스모좀이거든요. 요 데스모점을 보시면은 그 위에 가시처럼 이렇게 케라틴 중간 미세섬유, 그러니까 케라틴 인터메디에이티드 필라멘트들이 연결되는 거거든요. 좀 가시같이 생겼죠. 그래서 요 층에 있는 유극층에 있는 케라티노사이트들 그 서로가 요런 가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. 그렇게 보인다 해서 유극층, 뭐 가시층, 프리클셀 레이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은 겁니다. 그러니까 이 표피라고 하는 상피 조직을 구성하는 각질 형성세포 케라티노사이트들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게 아니에요. 둥둥 떠 있는 게 아니라 세포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중첩돼 있는 거죠. 그리고 얘네들 사이에 단단한 결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. 좀 전에 기저층 얘기할 때 기저층 각질 형성세포가 기저막 라미나 위에 딱 붙어 있는 거를 헤미데스모좀이라고 했잖아요. 그건 기저막에 붙는 거니까 반쪽만 있어서 그런 거고요. 이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케라티노사이트들끼리는 데스모좀, 이 교소체라고 하는 걸로 붙게 되는 겁니다. 이 유국층까지는 거의 기저층하고 세포 구성이 비슷해요. 아까 그 그림에서 봤을 때 이 베이설 레이어하고 유국층하고 사실 어떻게 구별이 잘 안 되잖아요. 그걸 말하는 거예요. 그런데 세포핵에서 뭔가를 막 만들어내면서 엄청 활발하게 분화를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봐야 됩니다.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과립층이라고 따로 분류하는 거예요. 이때부터 뭔가 눈으로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하니까요. 얘들은 2에서 3층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좀 납작하죠. 납작해집니다, 실제로. 세포핵 모양은 조금 변했어요. 그런데 아직 기능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. 즉, 여기까지는 혈액 공급이 잘 된다는 얘기고요. 근데 이름이 과립층이라고 했잖아요. 왜냐하면은 과립, 즉, 알갱이, 땡구리들이 세포 내부에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. 호연기성 과립들이 세포 안에 보이는 건데요. 그 과립이 바로 KHG, 케라토 하이알라인 그래뉼, 각질 유리과립입니다. 이 케라틴하고요. 필라그린, 그리고 로리크린 이런 애들이 이 과립에 꽉 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또 다른 과립도 있는데 그게 바로 층판과립이에요. 라멜라 그래뉼 이겁니다. 이 라멜라는 붕어, 그러니까 생선 비늘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층층이 막 겹쳐진 구조를 말합니다. 이 구글 검색해 보시면은 갑옷 같은 것들의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즉, 이 라멜라 그래뉼 이 과립 안에는요 그런 구조의 뭔가가 보인다는 겁니다. 그럼 그게 뭘까요? 바로 지질들이 겹겹이 얇은 층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이 각질층으로 가잖아요. 이 각질층으로 가면은 이 과립이 세포 밖으로 쿵 터져요. 그러니까 분비되는 거죠. 그리고 그 지질이 과립층 밖으로 나가서 각질 세포 사이사이를 채워서 세포 간 지질을 형성하게 됩니다.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. 여기서 나온 뭐 KHG, 프로필라그린, 그리고 라멜라 그래뉼, 라멜라 바디라고 해요. 이 세 가지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. 아주 중요한 애들입니다. 다음 시간에 얘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공부를 할 거예요. 그리고 이 과립들이 생뚱맞게 그전에는 안 보이다가 과립층에서 딱 나타나는 거 그런 건 아니고요. 유극층 상부에서부터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. 그렇게 과립들을 잔뜩 만들어낸 후에는 죽어요. 죽는다는 건 이 핵이 없어진다는 거죠. 바로 각질층이 되는 겁니다. 단백질 40%, 수분 40%, 지질 10에서 20%. 이게 얘들의 구성비고요. 얘들은 두꺼워요. 10층 정도 되는데 납작한 낙엽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상태의 각질 형성 세포 내부의 세포질에는 일반적인 세포 구성인자는 거의 다 없어져요. 다 없어지고 뼈대만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 뼈대가 바로 케라틴,
섬유 다발들이고 이 각질층을 구성하는 세포는 이름이 그래서 바뀌게 됩니다. 뭘로? 각질 형성세포가 아니라 각질 형성세포가 만들어낸 각질세포, 즉 코니오사이트라고 바뀌는 거죠. 베이잘 레이어, 스피노스 레이어, 그래뉼라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스스로 열심히 공장을 돌려서 결국에 만들어낸 세포가 이 각질세포라는 거죠. 단순히 생각하면 각질 형성 세포가 죽으면서 말라 비틀어진 게 각질 세포가 아닌가? 라고 상상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얘들은 뭐 대부분 과립구에서 보였던 거 있잖아요. 과립. 케라토 하이알라인 그래뉼. 얘의 구성 성분이 주요 조직을 담당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아파트 리모델링 정도로 보면 될까요? 각질 세포 코니오사이트라 그랬죠. 이 코니오사이트의 구조는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다고 해요. 이 구조는 코니파이드 셀 엔벨롭이라고 있어요. 이 파란색 외막이에요. 이 각질세포 외막, 그리고 그 바깥에 지질막이 하나 더 있어서 이중막으로 되어 있어요. 아주 단단한 세포막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 케라틴 섬유들이 이렇게 케라틴 패턴이라고 하거든요. 어디는 진하게 보이고 어디는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패턴. 이 케라틴 섬유들이 쫙 깔려 있고 그거를 필라그린이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필라그린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과립층의 과립이니까는 케라토하이알라인 그래뉼 그 안에 프로필라그린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거죠. 다음 시간에 자세히 공부할게요.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필라그린이 또 한 번 분해돼서 만들어진 아미노산들이 있어요. 이거를 NMF라 그럽니다. 천연 보습 인자라고 해요. 얘네들이 물을 충분히 머금고 있으면 각질이 들뜨지 않는 거죠. 자, 조금만 들어가서 보면은요. 이 그림은 여기 각질층이 쌓여있는 구조에서 위아래에 두 개의 각질세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뭐가 채워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. 각질세포 외막을 구성하는 성분들, 코니파이드 엔벨롭, 이게 각질세포 외막인데 이 성분들은 뭐 인볼루클린, 로리클린 이런 애들이 주 성분이에요. 이 중에서 로리클린은 아까 그 각질 유리 과립에서 나온 거고, 이 인볼루클린은요 유국층에서부터 그 세포 내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입니다. 그리고 얘네 둘 같은 애들, 이런 단백질들이 트랜스글루타미네이즈 같은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얘네들이 결합되어서 단단한 막을 만드는 것, 그게 바로 코니파이드 엔벨롭. 참고로 이 트랜스글루타미네이즈 이것도 칼슘 이온에 의존해서 활성화됩니다.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진 각질세포 외막이 여기에 이렇게 두 개가 있고, 코니파이드 엔벨롭 그 외막의 사이, 그러니까 이건 세포 바깥이죠. 인터셀룰라 리피드 라민이, 이거는 세포 간 지질이라는 얘기거든요. 이거 다음번에 설명할게요. 쏘리.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각질세포와 아래쪽에 있는 각질세포를 서로 연결해주는 인자가 있죠. 이거를 코니오데스모점, 그러니까 각질세포에서의 교소체라고 합니다. 얘네들이 손을 딱 놔버리면 그럼 각질세포 떨어지는 거예요. 비듬되는 거죠.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알아볼게요. 바로 투명층. 기저층, 유국층, 과립층,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 각질층으로 가기 전에 한 층이 하나 더 있죠. 바로 여기 이 과립층과 각질층 사이에 있는 요 특이한 층입니다. 2, 3층 정도의 세포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우리 몸 표피 전체에 다 있는 건 아니에요. 오직 손바닥, 그리고 발바닥,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입술이에요. 입술. 입술은 각질층이 얇아서요. 투명층이 최상위층이라고 사실상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안에 혈관이 다 보이는 거죠. 그래서 붉은 거죠.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붉죠. 아무튼 이 투명층은 뭔가 얇은 투명한 유리막이 과립층하고 각질층 사이에 하나 더 이렇게 덧대져 있는 거예요. 근데 얘는 세포액은 없는, 그러니까 각질층하고 가까워요. 그러니까 죽은 케라틴 조직입니다. 참고로 겨울에 입술 잘 트잖아요. 그게 건조해서 그런 거잖아요. 입술 피부에는 각질층이 너무 얇고 각질 탈락 주기도 되게 짧거든요. 며칠밖에 안 돼요. 그리고 피지선도 없고 모낭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는 우리의 입술 피부층의 설계 자체가 보습이 워낙 잘 되지 않는 구조라서 겨울에 잘 트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이 투명층 단계에서 각질 형성 세포의 내부에는 엘레이딘 이라는 과립 단백질 이런 걸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거 역시 케라토 하이알라인의 변형이에요. 참고로 이 물이, 수분이 이 엘레이딘을 통과를 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목욕이나 수영이나 뭐 물에 오랫동안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손바닥, 발바닥들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잖아요. 불어 터지잖아요. 그게 바로 투명층을 통과하지 못한 물이 이 위에 각질층에만 머물러 가지고 여기 각질층에 각질세포가 뚱뚱 불어서 그런 거예요. 그리고 얘들은 자외선도 반사합니다. 그래서 온몸이 햇볕에 그을려도 손발바닥이나 입술은 안 타는 거예요. 까맣게. 이 정도로 투명층 정리하고요. 마지막으로 세포끼리 결합, 아까 그 데스모좀 있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.
아주 냅다 많은 그런 각질 형성세포, 케라티노사이트, 그들끼리 즉 세포랑 세포끼리 서로 연결해주는 구조물을 아까 교소체라고 했잖아요. 데스모좀 교소체는 이 그림에서처럼 다양한 접합 분자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구조를 형성합니다. 이 두 개의 접착판에서 나와서 서로 관통하는 단백질로 데스모콜린이랑 데스모글레인 이런 것들이 있고, 거기에 연결된 부착판에 플라코필린, 플라코글로빈, 뭐 또 거기에 데스모플라킨 등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, 이거 뭐 인간적으로 괜히 어렵고 실제 우리에게 뭐 별 도움 안 되는 얘기잖아요. 뭐 이거 알아서 뭐 어쩌라고요. 그쵸? 그냥 얘들 다 세포막에서 세포 간 결합에 필요한 단백질이다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. 뭐 기억할 거 하나 정도 찾자면은요, 얘들은 세포막 안쪽, 그러니까 세포질에서는 인터메디에이트 필라멘트, 즉 얘네들이에요. 케라틴 인터메디에이트 필라멘트랑 연결되어 있고, 또 칼슘 이온 의존도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세포 내의 골격 유지 필라멘트와 연결이 돼 있고, 칼슘 농도에 따라 결합도가 변화한다. 뭐 그 정도만 알아놓으면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이 교소체의 구조에 문제가 있거나 교소체가 파괴되면은요, 이 표피의 수포, 그러니까 물집이 발생하는 거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다른 그림에는 잘 안 나오는데, 각질세포 간의 그 결합을 해주는 접착 패턴도 사실 타이트 정션이나 뭐 갭 정션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이 내용들이 너무 궁금하다고 하시면은 검색창에다가 세포 연접, 그러니까 셀 어디션 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충분히 많은 내용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참고로 치밀 접합, 그러니까 타이트 정션은 이 과립층, 여기서 보입니다. 그래서 이 세포 사이에 있는 이 물들이 이 과립층 바깥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타이트 정션이에요. 그리고 카데린이라고 있거든요. 이거는 칼슘 이온의 영향을 받는 어데린, 즉 접착 단백질 복합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. 참고로 피부의 칼슘 농도는요, 각 층마다 달라요. 요렇게 차이가 납니다. 요렇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요. 그러니까는 기저층에서는 칼슘 농도가 낮고, 과립층으로 올라갈수록 칼슘 농도가 점점 올라갔다가 각질층이 돼서부터는 칼슘 농도가 뚝 떨어져요. 이 각질 형성 세포, 케라티노사이트의 분화, 그러니까 세포의 변화에 칼슘 농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. 데스모점이나 뭐 어데린 정션, 걔네들이 형성이나, 그리고 단백질 결합들을 변형시키는 효소라고 아까 설명드린 그 트랜스글루타미네이즈 걔의 활성에도 칼슘이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데 그 트랜스글루타미네이즈 그거 미트볼 만들 때 쓰는 건데, 아무튼 이 표피층에서 보면은요, 칼슘 농도가 낮으면은 각질 형성 세포는 개수를 증식시켜요. 그리고 농도가 높아질수록 세포 증식이 점점 떨어지고 분화, 그러니까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즉 기저층에서는 칼슘 농도가 낮고요, 과립층에서 칼슘 농도가 높고, 각질층에서 다시 칼슘 농도가 뚝 떨어집니다. 자, 각질 형성 세포, 그러니까 케라티노사이트의 턴오버 타임, 그러니까 턴오버 주기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태어나서 자라서 늙고 죽어서 탈락되는 시간, 그래서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 그 시간, 그 일반적으로 턴오버 주기라고 하잖아요. 이거를 4주 정도로 설명을 해요. 이 기저층에서 과립층까지를 2주 정도로 보고, 이 각질층에서 탈락하는 그 기간을 2주 정도로 보는 겁니다. 그런데 내용이 논문마다 조금씩 달라요. 40일 이상에서 50일 이상까지 보고하는 논문들도 있습니다. 부위마다 또 다르겠죠. 자, 이번 시간은 이렇게 표피 구조와 각 단계에서의 케라티노사이트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했고요. 다음 시간에는 이 안에서 발생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, 피부 장벽, 그리고 주요 인자들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끝. I want to care my